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동안 이제 인구인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그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조금 이따 감독님,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간단히 인사를 하셨는데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지구에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반 관객분들은 처음 영화를 소개해드린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행사 자체가 참 되게 낯설고 그렇지만 굉장히 또 반갑네요. 저희 극장에서 관객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벅차오르고 감사할 일이구나 이 일상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는 이렇게 영화를 깊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과의 GV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셨을까도 궁금하고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질문은 지금 18개인데 계속 질문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럼 신현식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딸을 돌보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어떤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이제 페어러브라는 작품으로 이제 안성기 선배님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선배님의 어떤 연기 톤이나 스타일, 필모를 잘 알고 있었고 선배님하고 그때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배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좋은 작품밖에 없고 선배님한테 반드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십수년 동안 했지만 기회가 없었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영어 공부를 해요. 옆에 창을 띄워놓고 이제 그런 작품들 중 하나가 인턴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NSOA랑 로드진로는 이제 부녀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 부녀 관계로 나오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저거 안성기 선배님 하시면 저 그냥 메소드인데 그냥 내일 당장 하셔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선배님이 실제로 그 부성애가 강조되는 캐릭터를 하신 적이 제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아빠가 딸한테 못했던 육아, 리버스 육아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소재가 중요하게 작용은 하는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리버스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산후조리원 가고 문화센터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사회에 나간 이 과정을 사실은 영화에서 보신 이 구조는 리버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인 묘사 안에서 판타지 같은 지점이 생기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서현진 배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훌륭한 연기로 이제 관객분들 아마 많이 울리셨을 텐데 큰 박수. 극중에 이제 수진이라는 인물은 좀 관객에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는 연기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시나리오 보시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받은 지 사실 2년 전에 받았어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근데 그때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없고 일단 대본이 좋아서 중반부부터는 저도 펑펑 울면서 대본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고 하고 감독님을 뵀을 때도 할 게 많으면 좋죠.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랬었어요.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이제 할 때쯤 돼서는 또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아 이제가 지금 좋은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리딩을 했는데 리딩을 하고 나니까 진짜 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뭐랄까 어색해하거나 이렇게 병의 증세가 어설퍼 보이면 그 집중력이 다 깨질 텐데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목소리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점점 병세가 짙어질 때.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따로 만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시 정신이 약간 나가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증세 악화, 이 이후로는 악화 이걸 딱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도 한번 전화 드렸었어요. 엄청 울면서 못 살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근데 감독님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다. 믿고 와달라. 제가 처음에 결정을 한 것도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 때문이었으니까 감독님은 믿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하는 동안에 정말 정신이 가장 맑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현지 씨한테 드린 얘기는 그 여행 얘기는 저는 시나리오는 그 건축의 설계도 면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은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면 불법이죠. 근데 작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중요한 거는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고 보물이 있는 위치고 디렉터는 잘나서 디렉터가 아니고 저 보물을 찾으러 가자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디렉터고 우린 같이 시나리오라는 지도를 들고 여행을 떠나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여행을 가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지나온 곳이 다 길이 될 거다. 근데 그 길은 우리 가기 전에 겁이 나요. 도대체 무슨 길로 가야 되지? 내 눈에 보이는 건 산만 보이고 바다만 보이고 강만 보이고 나 어디로 가야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행복한 여행은 그 떠나기 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지 씨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늘 다음 장면 어려운 장면이 와서 그 장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찍을 때 되면 너무 잘 하셔서 나중에 제가 잘 안 믿었어요. 결국 잘할 거면서 약간 이렇게. 그 앞서 감독님이 그 안성기 배우님하고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고 서현진 배우님하고 좀 따로 나온 이제 주혜린 배우 굉장히 이제 연기가 깜찍했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게 어떤 이렇게 배우들이 각자 연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진짜 좀 가족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 캐스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제가 좀 생각을 했었고 말씀드려요.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래 훌륭한 배우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엄마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냥 딸이 아니고 이제 보셔서 하시면 점점점 아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납득이 돼야 되는 배우여야 했죠. 그 조건이. 그 조건에 부합되는 배우는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시겠죠. 저도 현진 씨 생각했고 그리고 현진 씨가 갖고 있는 질감이 저희 영화가 자칫 너무 무거울 수 있는 질감을 많이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연기뿐만이 아니고 배우가 어떻게 보면 악기라 치면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기본 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담이지만 뭐 마동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때려도 관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동석 선배님이 갖고 있는 배우로서 질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배우들이 갖고 있는 너무 고유한 색깔? 그러니까 현지 씨가 갖고 있는 그 질감, 색깔이란 것은 우리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너무 좋게 상세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질감을 가진 배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후자의 경우가 저한테 제일 컸고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 주레이빔 양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아역을 그냥 오디션 안 보여 늘 그 우리들 만든 윤가은 감독한테 그냥 그 배달의 민족처럼 주문 나이 성별 캐릭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윤가은 감독이 아역에 관련해서는 최고 권위자시기 때문에 많이들 그러고 저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이 이제 예림 양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집이라는 작품에 막내로 나왔었어요. 이제 그 작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완전 애기였죠. 5살 때고 그 사이 많이 컸는데 윤가은 감독님이 아주 강추를 한 친구예요. 그래서 윤가은 감독이 이렇게까지 강추를 하면은 보나마나겠다라고 생각했고, 역시 보나마나였고, 촬영하면서도 현일 씨하고 아이고야 우리 예림이 우리 집안에 신동났네 이러면서. 아 진짜 그냥 왜 연기자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냥 그 상황에서 내 일상인 것처럼 생활에 녹아드는 거잖아요. 세트인데 카메라가 뻗쳐져 있고 사실은 인위적인 상황인데 자연스럽기를 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예림 양은 그냥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엄마 만나고 나서 병원 갔을 때 처음에는 애가 머리 묶기 싫어하고 던졌다가 그 미국 가서 커서 오던 지가 묶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찍는데 이제 현진 씨가 같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묶고 나서 돌아오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화분이 있어요. 병원 복도에. 그 화분을 픽 치고 가는 거예요. 예림이가. 그래갖고 현진 씨도 저한테 저거 시켰어요. 아니라고 지금 나는 묶고 오라고만 했지 저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타고난, 그러니까 무언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카메라 앞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기적 감각을 타고난 거라고. 감독님 찍으시면서 예림이한테 디렉팅 따로 주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아주 부탁을 했어요. 이게 들었어요? 그거 이거는 예림아 제발 이거 한 번만 해주면은, 이거는 너가 이거 하면은 앞으로 그 어떤 아역도 감히 이거를 할 수가 없다 네 앞에서. 이게 네 거에 되니까 한 번만 해줘 해서 사정해서 빼고는 따로 디렉팅이 없었어요. 큰 동선을 주면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잔동작을 다 만들어요 자기가.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관객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감독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큰 박수로 한번. 그럼 국무인들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서현재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영화 속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연기를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으며 많이 감정에 복받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저 역시도 이번 영화를 접하면서 많이 감정에 복받쳐 슬펐습니다.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는 사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한참일 때여서 실제로 뭐 병원을 방문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감독님이나 제작사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기도 했고, 저는 제 주변에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제가 봐왔던 과정들이 아마 이 영화에는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내가 그분을 봤던 눈빛, 그분이 했던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10년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 근데 생생히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붙어있긴 했었나 봐요. 새벽에 진짜 자다 깨서 1시간 정도 울다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엄마가 제 얼굴 보고 얼굴에 내 딸이 없다고, 네가 웃는데 아픈 사람처럼 웃는다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많이 붙어있나 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때 그 얘기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신현식 감독님에게 질문인데요. 천우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웃는 거는 이제 그 천우 배우를 떠올려가지고 그 지구양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웃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알츠하이머 중장년층 아버지에 따른 소재란 영화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딸을 돌보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설정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신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에 어떻게 이런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기존의 어떤 알츠하이머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 어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서현진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부분에 가장 이끌려서 출연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라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렇게 질문하고 주셨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알츠하이머 자체보다는 어떤 그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의 의미와 그리고 양육과 육아에 관한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버스 육아의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판타지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양육과 육아의 목적은 자녀의 독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하는 양육의 목적은 내 아이가 내가 없을 때 스스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양육을 하는 건데 사실은 부모님들 그거를 확인을 못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 현진 씨도 그렇고 부모님들 다 영화는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뭐 편집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육아 양육의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키워왔지만은 그걸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안정감이 확인하죠. 7시 뭐 일어났니? 기저귀 갈았니? 저는 그 지점이 판타지라고 생각. 대단히 현실적인 건데, 대단히 현실적인 묘사한 건데, 실제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사실은 그거를 확인을 못한다는 거. 근데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지점에서 저는 대단히 현실적인 판타지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네, 그게 차별점인 것 같아요. 저는 대본에 어떤 점이 신기했냐면 제가 제 주변에서 봤던 그 알츠하이머 증상이 너무 디테일하게 대본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가장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거든요. 근데 딸을 먼저 잊잖아요.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있어서 당연히 감독님도 주변에 이 지인분 중에 경험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냥 글로 배우셨다고 알츠하이머를. 그래서 약간의 배신감과 함께 그냥 병세 그렇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나 그냥 병세가 그렇다는 걸 보고 썼다. 구실리 그랬는데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일단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증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 사실 제일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보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런 환우분들을 돌보시고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어떤 상처가 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수위를 고르는데 조금 현장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감독님이 글로서 배웠다고 해서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영화 보면서 이거 분명히 감독님이 어떻게 좀 경험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말을 해 말을.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 JJH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먼저 마음을 너무나 돌리는 영화 잘 보았습니다. 소재가 흥미롭고 독특하게 진행되지만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더 몰입하게 되었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거나 실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뭐 글로서 이제 또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자료는 사실 다 봤고 사실 저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하고 쓰긴 합니다. 제가 어떤 작품을 하든 뭐 특별히 이 작품 이어서 제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한 거는 아닐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 동주라는 작품을 쓸 때는 윤동주 논문을 일본 것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료를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하는데
시나리오를 사실을 쓰는 순간에 그걸 다 버려요. 그걸 쥐고 있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이 안 나오거든요.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모만가지 자료는 다 보고 내 몸에 일단 다 때려박고 실제로 글을 쓰기 전에는 거의 99%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1% 남은 내 몸에 체화가 돼서 내 몸에 남은 것만 갖고 쓰죠. 아니면은 글이 살아있는 글이 안 나요. 되게 이렇게 뭐 이상한 설명문이 되죠. 이렇게 나 이거 공부했어. 각주 달고 시나리오에 각주 달려 있고 막 알츠하이 뭐 초록이는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런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네, 늘 같은 방식으로 작업은 늘 전 동일하게 하긴 한. 특히 이 작품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으니까 더 많이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레오딕 19님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서현진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작품을 하시면서 수많은 아버지를 만나셨을 텐데 이번 작품에서 안성기 배우님은 서현진 배우님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촬영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GV를 만나면서 신기하다라고 네,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그분이신가? 안성기 선생님은 그냥 뭐 제가 2달여 촬영 같이 한 걸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감히 인우랑 정말 성품이 비슷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장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괜찮아. 모든 스태프들이 괜찮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뭘 해도 선생님 뭐들이 아니 괜찮아. 뭐 좀 이렇게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으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진짜 안성기라는 사람이랑 연기를 하고 있는지 인우라는 배역과 연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지점이 있었어요. 네. 신기한 체험 같은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카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신우식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 슬픈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성기 배우님의 극중 퇴직 전 직업이 해외 플랜트 건설이라고 했는데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거는 이제 저 7광고가 생각이 나셨죠? 그러네요 진짜.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 저희 세대나 뭐 현진 씨 세대까지 이제 예전에 아버님들은 실제로 아이가 몇 학년인지 모르고 아버지들이 좀 그랬죠. 외국에 나가서 사우디 나가서 일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시거든요. 건설 회사 다니셔서 굉장히 많았죠. 너무 흔했어요. 사실 그 아버님들이 저희 세대까지는 자식 크는 거 못 보신 분들은 사실 너무 많았고 이 영화에서 사실 자세히 묘사는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한테도 꿈이 있었죠. 이 아버지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대학도 못 가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할만치 했으니까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뒤늦게 공부한다 그러고 사실 대학도 가고 지금 이제 현진 씨가 아빠 집 와서 책들 쫙 보면서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 행복해?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현진 씨 입장에서는 그 결핍이 있거든. 나 잘할 때 이 수지는 아빠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와서 나랑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뭐 뒤늦게 공부한다 그러고 거기 가서 좋은 데서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책 보고 있고 글 쓰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좀 더 반감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아빠가 옆에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잖아. 엄마는 혼자 갔거든. 그냥 아빠 들으라고 대놓고. 사실 그런 관계의 분들은 저는 꽤 많다고 봐요. 저희 세대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제 세대까지도 많아요. 갑자기 우리 아빠가 생각이 나면서 네. 아빠가 한 번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왕따 같아 우리 집에. 약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엄마랑만 너무 애들이 친하니까 대화를 아빠랑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요즘 아빠들은 안 그러실 텐데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씬이 있었어요. 아빠 시간을 가져야 할 때 이렇게 원래는 수진이가 아빠 얼굴을 쓰다듬는 거였는데 제가 저희 아빠 얼굴을 쓰다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디렉션 들으니까 현진 씨가 화질까지 어떻게 아빠의 머리를 쓰다듬냐고. 너무 낯설어가지고 손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 매일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빠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지점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따님이 아들만 둘이시거든요. 그래서 딸 머리 묶어주는 신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줘 본 적이 없으시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언제 끈을 꽈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빨라지시긴 하시고, 근데 저도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아빠가 머리 묶어줘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서로 되게 낯선 상황 속에서 연습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영화 보실 때 또 다시 보시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실 거죠? 네, 차라차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서현진 배우님의 질문입니다.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알츠하이머 상태의 수진의 얼굴에서 흐른 눈물을 내면의 수진이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님께서는 그 눈물을 어떤 의미로 흘리신 걸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아빠랑 만났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진아랑 만났을 때도 그렇고 울지 않는 버전도 찍기도 했어요. 하물며. 그리고 처음에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많이 울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보시는 분들이 슬프길 바라지만 안에서 수진이는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든. 그래서 많이 울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면 그게 잘 컨트롤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은 잃었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 속에 몸이 기억하는 그랬던 느낌으로 촬영을 했어요. 사실 중간에 걱정을 했죠. 너무 주구장창 계속 본인이 울면 좀 이런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억지로 참는 게 보여지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거에 또 현 씨가 너무 갇혀 있고 제약이 생기면은 오히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그런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아랑의 씬을 찍을 때는 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진아의 그 긴 마지막 독백 대사의 마지막 문장은 예림이가 만들어 온 거였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다 이 대사를 듣는데 그거는 저는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원래 있는 대사라고. 근데 그거는 뭔가 그때 모니터에서 안성기 선배님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 찍는데 그 대사를 하는 순간 제가 안성기 선배님 돌아보면서 선배님 신동입니다.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영화는 계속해서 뭔가 체험하는 기분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하려고 한 연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려고 생각한 계산으로 한 연기가 전혀 준비해간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제가 계산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뭔가 이제 관객들이 보기에는 어떤 뭔가 좀 짜여진 계산적인 어떤 연기라고 제가 표현하겠는데 그런 연기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배우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연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전자가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어떤 순간에 팡 한 번에 터트리면 그게 감동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주구장창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진아를 처음 봤을 때, 아니 마지막에 봤을 때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라고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사는 직접 써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아 우리 엄마 네. 참 예쁘게 생겼다. 그 대사만. 네네. 예, 앞에 있는 대사는 다 대본에 있던 네네. 거고 하나를 뭔가 덧붙인 거죠. 예림 양이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게 굉장히 그 상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 약간 뒤로 이렇게 카메라가 빠질 거니까 그래도 계속 엄마한테 뭔가 여유 있게 얘기를 하라고. 예, 계속 뭔가 말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생각해온 대사인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친구입니다.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보신 분들 어떠신지 뭐 이렇게 마음에 좀 잘 와닿으셨다면 큰 박수로. 다음 질문이 백걸룩스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우선 정말 좋은 영화와 연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카시오페아 별자리처럼 무덤덤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존재로 표현을 하신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야 저 비상구야 저로 가! 는 건 북극성이죠. 근데 옆에 있다가 슬그머니 가면 따라가 봤더니 비상구야. 그게 카시오페아. 네, 그런 존재죠. 그리고 선배님이 계속 이제 현실 씨를 뒤를 따라가잖아요. 거리를 두고 바람만 붙잖아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네. 다음 질문을 설레는 영화관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과 배우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수많은 영화 제목을 생각해 놓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카시오페라는 영화 제목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